자, 그러면 남은 두 작품 후딱 끝내서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준비됐습니까? 자, 다음 작품은 이제 사시가입니다. 사시가. 사시가 무슨 뜻이겠어? 여기서 사실은 사계절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사시는 바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시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윤선도 작품에 보면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이 있죠. 여기서 사시도 사계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강호에 봄이 드니, 자, 여기서 이제 이 강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연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다? 화자가 있는 공간이고, 이것은 자연이죠. 알겠습니까? 자, 강호에 봄이 드니, 계절이 언제다? 그쵸. 자, 바로 계절적 배경 첫 번째. 바로 이 작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계절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는 바로 뭐다? 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강우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라는 거. 즉, 글쓰기는 자연 속에서 할 일이 매우 어떻더라? 많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나는 그물을 걷고 아이는 밭을 가니. 자, 여기서 나는 그물을 깃고 아이는 밭을 간다. 바로 대구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이 몸이 일이 많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대구와 열거의 방식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뒷매에 옮기는, 그죠? 뒷산에 이제 우미 트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즉, 할 일이 많아가지고 약을 캐러 갈 시간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화자는 지금 바로 일수에서 봄에 굉장히 어떻게 분주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 수를 보도록 합시다. 삿갓에 도롱이 있고, 도롱이는 이제 옛날 사극에 나오는 그 지푸라기로 만든 비옷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삿갓을 쓰고 도롱이를 입고 새우 중에 호미 메고, 그래서 가는 비가 내리는 와중에 호미를 메고 이제 밭에 일을 하러 나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산전을 흠매이다. 산 속에 있는 밭을 어떻게 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자연 속에 누워서 잠을 청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그래서 우양은 소자 양양자거든요. 그래서 소와 양을 몰아다 잠든 나를 깨워하다. 잠든 나를 깨우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서는 영탄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냥 그 상황을 지금 하고 감탄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 1수랑 2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화자가 있는 공간이 이 시에서 나오는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아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이 화자는 자연 속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봄 노래로 가을 노래로 여름 노래를 봤더니, 그렇지, 농사 짓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자에 있어서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은 바로 뭐다? 노동의 공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글쓴이는 자신의 그런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가을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대추볼 붉은 고래 밤은 어이 떨어지며, 자, 대추가 빨갛게 익고 밤이 익어서 떨어진대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대추, 그 다음에 밤, 그 다음에 벼벤 그루.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절은 가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대추 볼 붉은 고래, 대추에 볼이 있대요.
실제로 대추한테는 볼이 있습니까? 그치. 자, 여기서는 바로 의인법이 사용되었고 색칠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추가 빨갛게 있고 밤은 이 그곳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벼벤 그루에 개는 어이 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글쓴이는 바로 뭐다? 밤은 어이, 개는 어이 내리는 거 서리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풍요로 가을에 대한 만족감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즉 봄과 여름에 그렇게 노동을 한 결실을 가을에 어떻게 하고 있다? 수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수리자 채장수 돌아가니 마침 딱 술이 익었는데 그때 맞춰가지고 뭡니까? 채를 파는 장사꾼이 온 거야. 알겠죠? 그럼 그 채를 사서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술을 걸러야 될 거 아니야. 왜 술이 이제 발효가 되면은 안에 있던 그 쌀이라든지 이런 발효 성분들은 다 걸러내야 될 거 아니야. 마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딱 마침 그 좋은 타이밍에 채장수가 나타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먹고 어이리라는 거죠. 그래서 수립자 채장수 돌아가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바로 뭐다? 저 바로 금상첨화. 안성맞춤의 상황이 됐다는 거죠. 안성탕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먹고 어이리 여기서도 서리법을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바로 풍류적이고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사수를 보도록 합시다. 외에는 산에는 새가 긋고 새가 다 끊어지고 즉 새조차 날아다닌다 안 날아다닌다? 그쵸. 들에는 갈이 없다. 들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대구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계절은 언제다? 그쵸. 겨울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외로운 배, 삿갓은 저 늙은이. 자, 배가 외롭다고 표현했어요. 실제 외로운 사람은 누구겠어? 그치, 바로 여기서는 감정이입이 사용이 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늙은이라고 하는 존재는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여기서 된 문제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왜 의견이 분분하냐? 화자 자신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어떤 늙은이가 한겨울에 낚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저 늙은이 낙대의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즉 눈이 얼마나 내렸는지 모를 정도로 낚시에 몰입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고요한 겨울날에 낚시를 즐기는 그 늙은이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제4수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자는 바로 뭐다? 자연 속에서 노동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자연을 즐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 나는 거는 바로 뭐다? 비슷하지만 다른 작품으로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박일로의 누왕사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누왕사에서는 바로 뭐다? 똑같이 자연에서 노동을 하지만 거기서는 소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일종의 그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는 그러한 공간이죠. 노동이라고 하는 게. 근데 반면에 이 글의 화자는 오히려 노동을 통해서 만족감과 풍류를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화자는 둘 다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건 공통점이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슷한 태도는 이제 정약용의 보리타작을 보면 나옵니다. 보리타작에서도 보면은 농부들이, 근데 차이점은 이 작품에서는 화자가 직접 노동을 하지만 보리타작을 노동을 하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고 쓴 시예요. 알겠죠? 근데 공통점은 바로 뭐다? 노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역시 두 작품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작품 2방 29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자, 이 작품은 이제 자연을 예찬하는,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유교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무정이 서 있는 바위, 유정하여 보이는구나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이 바위라고 하는 대상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예찬의 대상이자, 그렇죠, 바로 교훈을 주는 존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무정이 서 있다, 일종의 바로 욕심 없이 서 있는 저 바위의 모습이 유정하여 깊은 의미가 있어 보이는구나,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최령한 오임도 직립불이 어렵거늘, 그래서 가장 신령스러운 우리도 의지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있기가 어려운데, 즉 바로 뭐다? 이 부분에서는 인간과 바위를 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저 바위는 어때? 만고의 곱게 선 저 얼굴이 고칠 적이 없구나라는 거. 고칠 필요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곱게 선 저 자태는 바로 고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본받아야 할 품성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일종의 바로 뭐다? 지조, 절개 이런 걸 바위를 통해 느끼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뭐가 합시다. 자, 강가의 뚝선이 쳐다볼수록 더욱 높구나라는 거죠. 바위가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더욱 높더라. 즉 바로 바위가 높은 기상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바위는 바람 소리에 불변하니 바람이 불고 소리가 내려도 변화가 있다 없다. 그렇죠. 그러면 바람 소리는 일종의 분한, 시련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자, 뚫을수록 더욱 굳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제 논어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인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그 안면이 크게 한숨 지으며 탐복하기를 공자님의 가르침은 쳐다볼수록 점점 높아지고 뚫으면 뚫어볼수록 점점 굳어진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논어의 구절을 인용한 표현입니다. 바로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논어의 구절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뭐다? 이 바위가 뭡니까? 안면이라는 사람이 감탄했었던 공자의 가르침과 같은 의미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하노라라는 거죠. 여기서는 바로 의인법과, 그렇죠, 대조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바위를 대비를 하고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바위를 사람이라고 친다면 뭐다? 큰 기상을 가지고 있는 대장부인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수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제 3수를 보게 되면, 자, 말 한마디 없은 바위, 사귈 일도 없건만은, 그래서 한마디 말도 없는 바위나라 친하게 사귈 일도 없겠지만은 고모 진태를, 즉 옛 그대로의 모습을 벗삼아 앉았으니, 자, 그래서 고모 진태는 밑에 의미가 나와 있죠. 바로 옛 그대로의 모습이고, 즉 바위는 변화가 있다 없다? 그렇죠. 바로 불변성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벗삼아 앉았으니 세상에 이익되는 새 것을 사귈 줄 모르노라. 즉 세상에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세 가지 친구보다 뭐가 더 좋다? 그치, 바위가 더 좋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세 가지 이익되는 것보다 바위가 더 좋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네. 수학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세 가지 나에게 이론을 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들어온 것 많으니, 즉 지식이 많은 사람, 알겠죠? 그 다음에 그 경문이 넓은 사람,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더라? 좋은 것 세 가지 수학원에 나오는데 들어온 것 많으니를 못하며, 그 다음에 그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아마 있을 텐데. 찾아보죠. 보면. 수학원을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있네. 유익한 이 세 가지 것이요 해로운 이 세 가지 것이니 직하니 정직한 사람을 벗하며 신실하니 믿음이 있는 사람을 벗하며 들은 것한 이 아는 것이 많은 친구를 벗하면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 세 가지 친구를 얘기하고 일종의 이것도 유교적 가르침이 반영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수 제5수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타견직립하니 본받은 직 한낱만은, 그쵸? 자, 타견직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 나와 있나? 이거는 이제 뭡니까? 높이 곧게 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타견직립하니 높이 곧게 서다는 거죠. 역시 이것도 인간이 본받아야 할 앞에 있었던 높은 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품성들이죠. 자, 본받은 직 하나만은, 그래서 본받은만 하더라는 거죠. 구름 깊은 골짜기에 알 사람이 있어 찾아오랴. 아는 사람이 있어 찾아오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즉 여기서는 서리법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바위의 이런 모습을 본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더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바로 사람들은 바위의 모습을 본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종의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아까 위에 있었다고, 그렇죠? 그 우활바 이런 내용이랑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힘을 다해 오르면 기이한 구경거리 많느니라라는 거죠. 이제 나 광야에 오며 모두 보게 하여라. 즉 사람들에게 이 바위를 뭡니까? 보고 배우게 하고 싶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바위를 교훈의 대상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는 거죠. 자, 마지막 수를 보도록 합시다. 자, 세상의 정의, 감정이 하수상하니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역시 여기서도 일종의 바로 뭐다? 혼란한 세상의 모습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우활가에서 나왔던 그런 화제의 태도랑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세상의 정세가 하수상하니 나를 본 날 반기를 넣는다. 그래서 나를 본다고 반기겠느냐? 반긴다 안 반긴다? 그렇죠. 자, 왕기 순인하야 내 어디 올마다리요. 그렇죠. 자, 이 부분들 내가 뜻을 안 실어놨나? 왜 이거 안 실어놨었지? 잠깐만. 그러네요. 자, 산 좋고 물 좋한 고래 산림대로 늙으리라.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나는
산 좋고 물 좋은 골, 그렇죠? 이거는 바로 자연이 되겠죠. 그 속에서 어떻게 생긴 대로 늙어갈 것이다. 바로 일종의 바로 뭐다? 안빈낙도, 안분지족, 이런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세상과 어떻게 하고 싶다? 단절하고 싶다를 나타내는 게 마지막 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우활과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의 그런 어지러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활과의 화자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아까 그렇지. 과거를 본받고 뭡니까 그 세상과 단절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요소, 과거를 본받는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고 자기가 오히려 그냥 세상과 단절해 살겠다 이런 태도를 드러내는 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우리 재용이가 궁금해하는 작품들 이제 다 해설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건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이제 문제 풀면서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